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장에서의 기본 행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라. 제가 이걸 왜 제일 처음 말씀드리냐면 너무 말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인사는 기본이고, 예를 들어 손님이 여기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네 잠시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그냥 툭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손님 나가실 때도 그 계산만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말들을 안 해요. 우리가 매장에서 손님이랑 말을 섞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할 때, 뭐 주문 받을 때, 음식 나갈 때, 그리고 뭐 특별히 부르지 않으면 계산하고 나갈 때입니다. 이때만이라도 손님이랑 좀 말을 좀 섞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너무 말들을 안 합니다. 뭐 보다 자세한 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인사 그리고 따라 말하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사 뭐 당연히 하지 왜 안 하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날 첫 손님 얼마나 기대되고 두근두근 거립니까? 그때 누군가가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식당 중에서 우리 집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손님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고마운 마음을 지금은 잃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막 조금만 바빠지면 짜증이 나고, 손님 막 밀어닥치면 좀 쉬고 싶고, 왜 손님들은 내가 밥 먹을 때 들어와? 왜 손님들은 마감할 때 들어와? 왜 손님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만 대고 뭔가 불친절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영혼이 없는 인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그 인사조차도 안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인사 제대로 하는 거고, 그 두 번째가 따라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명복창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앵무새처럼 손님이 무슨 말을 하면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예 물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반찬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밖에도 만일에 손님이 여기요 라고 불렀을 때 바쁘다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바쁠지라도 일단은 네 잠시만요 라고 확인을 시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음식에 나갈 때도 그냥 식사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뭐 맛있게 드세요 라든지, 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하자는 표현입니다. 뭐 제가 말을 하라 그랬다고 무조건 손님 앞에 가서 말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손님들 식사하고 계시는데 막 끼어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정말로 필요할 때, 손님이랑 접점이 있을 때, 그게 많지 않아요. 손님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 4-5번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말을 좀 하자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하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 뜻을 좀 아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인사, 두 번째는 복명복창,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그때 손님과 뭔가 접점이 있을 때 말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시선을 처리해야 하는지, 보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매장에서의 기본 행동, 보아라 그리고 웃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중요한 거 잠깐 정리하자면 인사, 진심 어린 인사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이 말할 때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자. 여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네 물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하자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손님과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 말로써 표현을 하자. 뭐 식사가 나왔을 때 그냥 식사 나왔습니다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맛있게 드세요 라든지, 아니면 손님이 나가실 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든지, 말할 수 있는 접점에서는 충분히 말을 좀 표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말을 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손님하고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손님의 얼굴을 보세요. 좀 얼굴을 보기 좀 민망하면 눈과 눈 사이 미간을 쳐다보세요. 그게 가장 무난합니다. 우리가 고객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손님이 막 식사하고 계신데 가서 얼굴을 막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한 매장에서 그 고객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5번 정도 있는데, 뭐 인사할 때, 주문할 때, 음식 나갈 때, 뭐 계산할 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손님하고 얼굴을 좀 보면서 말을 섞어야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난다는 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단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그러죠. 내가 아는 집 있어. 그 집 가자라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당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님하고 말을 할 때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살짝 미소를 띄워주면 더욱더 금상첨화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이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주문만 적어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문을 적으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확인까지 하면서 살짝 미소까지 띄워줘요. 너무나 완벽하죠. 뭔가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 집에 잘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미국의 대형마트. 그 월마트가 처음에 생겼을 때 모든 종업원의 이 주머니에 1달러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달러를 꽂아놓고 밑에 종이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종업원이 웃고 있지 않으면 1달러를 빼가셔도 좋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써놓고 1달러를 꽂아놓고 종업원들이 마트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길을 가다가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게 돼요. 아까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다고 했죠? 이 종업원이 웃고 있지 않으면 이 1달러를 빼가셔도 좋습니다라고 써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딱 보고 그 종업원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재미있게 하는, 이게 고객에게 미소를 띠면서 친절하자는 어떤 정책이었는데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그 월마트의 직원 탈의실에 가면 미소가 당신의 월급을 줍니다라고 써 있다고 해요. 그만큼 미소의 중요성을 강조해놨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야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어야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장에서의 기본 행동, 그 세 번째, 솔직해라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을 상대할 때 솔직하게 응대하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면 우리가 고객을 좀 안심시키겠다는 뜻으로 무조건 금방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빨리 안 나오고 점점 더 늦어지게 되고, 고객은 기다리다가 점점 짜증을 내게 되고, 금방 나온다고 말한 종업원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꾸 저를 쳐다보게 되면 막 괜히 바쁜 척을 하죠. 테이블도 닦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주방 들어갔다 나오고, 하지만 그분이 날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이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주방에 바로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방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일에 한 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고객한테 가서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약간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객의 상태가 좀 너무 흥분되어 있거나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경우에는 서비스로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의미로 사이드 메뉴 같은 거 가볍게 갖다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손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주방에 음식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식사 나올 때 새우튀김이라도 제가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손님.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비스로 음료수나 어떤 사이드 메뉴를 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관대하게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이렇게 응대했다면 그 손님은 음식이 늦게 나왔던 기억보다 여기는 서비스가 좋구나라는 기억이 더 지배적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와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친절한 서비스로 인해서 기분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업은 투자가 있어야 이익이 생깁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단골이 생겨나고 꾸준한 매출이 이어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서 가장 가깝게 있고 손쉬운 게 지금과 같은 서비스거든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투자를 계속 해야지만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서비스에 덜덜덜 떠십니다. 야, 이거 팔아서 얼마 남는데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남냐, 음식 늦게 나왔다고 서비스 주고 이물질 나왔다고 서비스 주고 이래저래 막 주기만 하면 남는 게 없다. 음식 하나 팔아가지고 2,000원 3,000원 남는데 서비스 주면은 적자 아니냐,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이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살아남으시려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돈 잘 벌고 다 성공하겠죠. 어려운 걸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장에서의 기본 행동, 말하라, 보아라, 웃어라, 솔직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장에서의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